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링크 솔루션이고요. 링크 솔루션이요? 예, 61,800원에 18%인데요. 네네네네. 네,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보고 들어갔는데 TBS 카드 좋다 그래서 검색을 해봐도 그랬는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지금 6만 원대 샀는데 10만 원까지 보셨다. 아니요, 방송에서 10만 원 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헷갈려서 시청자님이 목표가 2만 원.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보셨다는 걸까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링크 솔루션이 최근에 왜 갔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신 거 맞죠? 말씀하세요. 네. 네, 말 그대로 링크 솔루션 그냥 우리가 사실 기업이라는 거는 이 기업에 대해서 대각적으로 그냥 이름만 분석해도 어떤 기업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통신 장비 연결 이런 쪽으로서의 이런 프로그램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고, 최근에 이제 통신 관련 섹터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였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광통신 테마. 광통신 테마가 부각받으면서 통신 인프라 장비들이 같이 움직였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페이스X예요. 스페이스X가 상장된다라고 하면서 스페이스X와 함께 다시 우주 위성 통신이라는 게 다시 또 부각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 반사익으로도 부각을 받았던 게 링크 솔루션이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시장에서 그런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스페이스X가 상장된다, IPO 진행한다. 모든 사람들이 스페이스X를 사려고 하지 스페이스X의 반사이익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시 서학개미가 많아진다. 이제 해외로서의 이제 이런 이 투자금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게 스페이스 X의 IPO가 그만큼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스페이스 X를 찾는다고 하면은 굳이 링크 솔루션보다는 스페이스 X를 산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통신 관련되는 광통신 테마가 역시도 광통신 실리콘 포토닉스에 보다 중점을 두지 통신 인프라로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섹터가 좀 조정을 받는 건데, 다만 중요한 거는 링크 솔루션 10만 원 이상 보셔도 돼요. 그건 뭐냐? 기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왜? 이 통신 인프라는 결국에는 이제 미래 먹거리, 우주 항공 통신 이것도 스페이스 X가 다 할 것도 아니고요. 이제 스페이스 X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 항공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저궤도 위성 통신 장비라든지 우주 항공 위성 통신 장비 이런 것들도 필수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약하긴 하지만 6G라는 모멘텀도 같이 따라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가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통신 인프라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게 보셔야지, 사실 시청자님이 들어가서 지금 목표가 10만 원 본다라는 거는 너무 아쉬운 자리긴 해요.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10만 원이었긴 한데 참 아쉬운 자리긴 하고, 지금 자리에서는 뭐 빠질 만큼은 다 빠졌다 생각해요. 3만 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하방 추세대가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이쁜 차트가 나와야 된다. 다음 달도 3만에서 4만 원을 놀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링크 솔루션 가지 마라 제가 저주를 붙는 게 아니라 차트상, 그럼 차트상 여기 캔들이라도 완성되고 그 다음 달 이제 그 8월 정도쯤에 이제 돌파가 나오면은 또 오히려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게 스페이스 X 상장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한 게 아니고, 네네네. 이게 3D 프린터, 항공우주 뭐 이런 것도 연결돼 있고, 네네네. 정부 정책 그거와도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네네네. 스페이스 X 때문에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 판단했나 봐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항공이란 테마가 지금 시장에 상장되는 스피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 그런 종목들도 이 네네. 스페이스 X가 상장이 되잖아요. 그럼 그 자금을 어디다 쏟아붓겠느냐? 우주의 데이터 센터, 우주 데이터 센터를 위한 자금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주 데이터에 대한 이런 설립 자금을 쓰게 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우주 항공에 돈을 쏟아붓겠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가 급등하니까 우리가 반도체 섹터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이 스페이스X를 통한 이 스페이스X가 우주항공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주항공이 또 다른 이슈가 될 거다.
그게 지금 시장의 우주항공 테마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스페이스X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실제로 스페이스X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네, 없어요. 근데 왜 올라갔느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항공 테마라는 걸 스페이스X를 통해서 형성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링크솔루션도 우주항공 테마를 보고 들어갔는데요 하시면은 맞아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항공 테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 기다리셔야 되는 거는 추후에 뭐다? 스페이스X가 상장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을 때 저궤도 위성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주항공 인프라 이런 쪽으로서의 투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우주항공 테마로서 통신 장비가 올라가는 걸 보시라.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하시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그래도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고생은 하시겠지만 수익은 못 보고 나오실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으니까 좀 잘 들고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전진건설 로봇이요. 전진건설 로봇이요. 네, 그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67,000원에 한 40% 됩니다. 67,000원에 40% 정도. 예. 전진건설 로봇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가 근데 참 전진건설 로봇 지금 매수하신 게 최근이시죠? 좀 됐어요. 됐어요. 올해. 네, 올해 사긴 샀죠. 네. 근데 전진건설 로봇이 그래서 왜 아쉽냐고 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오해를 해요. 전진건설 로봇이 사실 오해는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은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요. 뭐뭐 제약, 뭐뭐 잼, 뭐뭐 프로잼, 뭐뭐 HNG 이런 섹터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전진건설 로봇도 사실은 이제 로봇 섹터 최근에 이제 뭐 LG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피지컬 AI에 대한 반사익으로 로봇 섹터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사익을 같이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전진건설 로봇, 건설에서부터 뭔가 느껴지죠. 다른 로봇주와 다를 것 같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즉 뭐를 이제 그 건설 장비 이런 이 건설하는 데 있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쪽의 분야에 우리가 갑자기 기업 이름이 잘 안 나는데 트랙터도 지금 최근에 AI 트랙터 뭐 로봇 이렇게 한다 해서 뭐 로봇이라고 하죠. 결국 트랙터거든요. 그래서 농사 장비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전진건설 저는요. 이것을 재건주로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봇주로 이제 많이들 보고 최근에 올라갔던 게 있지만 사실상은 이 방금 얘기했던 건설이기 때문에 재건으로 엮여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금 다른 로봇주와 테마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느냐. 사실 뭐 이란과 지금 최근 시장에서 또 이란과 뭐 미국이 전쟁을 끝낸다라고 하면서 또 반사익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달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북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북 경협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화해 모드가 조성됐을 때 우리나라가 북한의 재건을 해줘야 된다,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종전이 되게 되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종전 이후에 직접적인 심지어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가 회담을 했을 때도 우리나라한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재건에 도움을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건설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도 급등이 나왔다가 결국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란이 종전을 하게 되면은 재건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청자님 궁금한 게 이것 같아요. 이란 종전하면 재건하는 거 아니냐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혹시 아니신가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재건에 대한 우리가 명분이 있어요.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것도 그거 같아요. 최근에 원래는 명분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급등 나왔던 것도 최근에 정부에서 이란에 인도적인 지원을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엮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이란에 가서 재건을 도와준다.
이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종전이 됐을 때 갑자기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석유 이제 유가를 석유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란에 좀 지원을 주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좀 급등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란보다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에 좀 더 종전에 좀 더 집중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네. 무슨 말인지 되셨죠? 네. 네, 그래서 그것 차이고 다만 지금은 현재 여기서 박스를 잘 만들고 있으니까 45,000대 크게 안 깨면 되고 지금 현재 전진건설 로봇은 그냥 차트상 45,000원을 깨냐 7만을 돌파하느냐 이것만 조금 집중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더 궁금한 건 없으시죠? 네. 네, 고생하세요.